2014년도 비해 많이 오른 거지. 2007년도를 놓고 기간을 놓고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2007년도에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되게 많이 올랐다. 2008년도에 이제 세계금융위기가 오면서 쭉 떨어졌죠. 2014년도에 각종 정책들을 피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각종 정책을 피면서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가지고 요 금액의 차이를 보면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을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상승률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생각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4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냐?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잊혀지는 순간 얘는 정상 가격이 되고 그럼 또 한 번 튈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요. 항상 비교 대상이 너무 최저라는 거죠. 그죠? 비교 대상이 너무 최저예요. 뒤에 온도차 클 것 같고. 강남 상구 주변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보유세 인상을 못 이기면 그 사람들 멀리 안 간다 그랬죠? 멀리 안 가요. 인근 지역으로 돈이 막 튀겠죠. 잘 살펴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시장 그럼 전망이 어떻게 되냐? 플러스 알파가 없는 지역들은 무조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랑 똑같은데, 월세가 연 얼마를 받느냐. 연 받는 금액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나눈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기대 수익률을 나눠서 기대 수익률을 나눈 다음에 보증금을 더하고 보증금을 더한 게 내가 원하는 매매 금액이에요. 내가 원하는 매매 금액. 뭐냐면 월세가 나오는 금액을 나는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나는 이 금액에 살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월세가 100만 원이 나와. 1200이 나와요. 연에. 그러면은 나는 5%는 돼야 살 거야. 나는 5%. 5%가 돼야 사면 0.05죠? 5%가. 0.05를 돼야 사는데 이 집에는 보증금이 3천이 끼어 있어요. 나는 0.5%를 사는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어.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은 이거 매매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예요. 1200 나누기 0.05 하면 2억 4천 나오죠? 예? 2억 4천에 보증금을 끼고 있는 돈이니까 이건 더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2억 7천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이업료 수익률은 은행 이자랑 비슷하게 연동을 하게 돼 있어요. 무이업료 수익률은 은행 이자죠. 그죠? 은행 이자인데 기대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항상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내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은행보다는 나 더 높은 수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완전히 다른 수익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만약에 3%를 주는데 나는 15% 내나 이렇지는 않다는 말이야. 시장이. 은행이 10%를 주고 있는데 나는 옛날 은행 금리 생각해갖고 지금 7% 줘도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은행이 10%를 주고 있으면 나는 13% 받아야 돼. 은행이 3%를 주고 있으면 나는 5% 받아야 돼.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은행 이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죠? 높아지고 있죠, 사실상. 그죠? 기준금리는 그래도 우린 대출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러면은 은행금리가 올라가면 기대수익률도 올라가겠죠? 응? 기대수익률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올라가? 월세는 기본으로 정해져 있잖아.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금액이 올라가겠지. 이거를 기대 수익률이 0.0에서 0.06으로 올라가면 2억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2억으로 변해버리면 2억 7천짜리가 보증금 3천이 있으니까 2억 3천으로 떨어져 버리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이게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정황을 많이 봐야 돼요. 주변 정황이 얼마나 또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월세 당장 나오는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뭐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3년치 받은 1%만 올라가더라도 3년치 받은 월세가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분?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는 자, 그럼 더 편하게. 지금 이렇게 되게 막 이 건물들, 소형 빌딩들, 미니 빌딩들이 거래가 많이 된 이유는 거래가 많이 됐으면 매매 금액도 올랐겠죠?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돈을 별로 안 주니까는 이게 수익률을 찾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서 그냥 단순하게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던 돈이 은행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얘 가격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라는 요인이 더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돈의 이동 경로만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들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게 지금 은행 금리가 떨어져도 올라도 잘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부동산을 찾는 수익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알파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 알파에. 하여튼 뭐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수익률 시장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익형 시장. 자,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재개발, 재건축, 예, 토지 등이 있어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일단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모든 게 완화되어 있어요.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재건축은 사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재개발은 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우리 음마아파트 재건축하면 주변 좋아져요? 똑같아요, 주변은. 그죠? 음마아파트 하나만 좋아진 거죠? 한남뉴타운 좋아지면 주변은 어떻게 깨끗해지죠? 저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익적인 성격을. 그래서 사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들은 이렇게 규제를 해도 돼요. 그냥 거기서 공익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도 재건축에만 있죠. 재개발엔 초과이익 환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투기가 워낙 심하니까는 전매 제한을 했지. 그전에는 우리가 재건축 조합안에 대해서만 투기 과열지구 됐을 때 그 전매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제 조합설립 민간화되면 못 팔게. 근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이유로 못 팔아요. 이제 8월 3일 이후로 사업 시행 인가 받은 것들 있죠. 사업 시행 인가 받은 것들은 관리 처분이 되면 못 팔아요. 근데 관리 처분이 되면 왜 팔아요? 관리 처분 되면 어차피 안 팔 건데. 관리 처분까지 기다렸으면 아파트 되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죠?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고 그리고 똑같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런 구조를 갖고 가게 되는데 재건축은 여기서부터 못 팔잖아요. 그죠? 원래 여기서부터는 안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금, 재건축은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투자의 메리트를 보면 소액 투자도 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재건축은 많은 돈을 넣고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조금 내줘죠, 요즘에. 그죠? 지금 거의 중형 재건축이잖아요. 중형 재건축이다 보니까 지금 사는 금액이 되게 커요. 그리고 오히려 돈을 조금 내, 추가 부담금을. 근데 재개발은 어때요? 조그만 걸 사놓고 나중에 많이 내는 구조잖아요. 둘 다 들어가는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적게 들어가는 게 일단 투자 환경도 재개발이 더 좋아요. 일단 투자 환경도 재개발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건축은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조합 설립 인가하면 못 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어차피 못 팔고 못 팔게 되니까는 지가 추가 부담금도 계속 내야 되는 경우를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은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 입주 안 해도 되고, 나 관리 처분 전에만 팔면 되는 거야, 그냥. 나 작은 거를 사서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많은데 나 추가 부담금 낼 돈 없어. 그래도 투자해도 돼. 왜? 관리 처분 전에만 팔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가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파는 걸 권해주진 않아요. 권하진 않는데 돈이 없더라도 소액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추가 부담금 많을지언정 내가 팔고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왜 투자 못하냐면 추가 부담이 너무 많을까봐. 누가 뭐 들어가래? 네? 관리처분전에 얼른 팔으라고요. 추가 부담금이 많아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재개발은 소액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환경도 더 좋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10분 동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딱 되는데 투자해야지 오를까요? 그래? 재건축 딱 되는 데만 오르나요? 아니죠. 그냥 재건축 될 만한 데들이 다 올랐죠? 그렇죠. 재개발도 그래요. 재개발도 될 만한 곳들이 다 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점점 더 이제 고층에 대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땅을 잘 이용하고 있는 데들만 남아있는 거라 아마 유지보수 수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재개발은 점점 법을 좀 완화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아주 복잡한 데를 하다가 다 끝나면 아파트도 안 짓고 뭐 재개발도 못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심에 계속 신규 주택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법률들이 더 완화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 나왔을 때도 일반 재개발보다 20% 정도 법이 완화됐었거든요. 와서 친해지셨어요? 와서 친해지셨어요? 아, 말 시켜서. 그러니까 부동산 잘하게 생기셨나 본데. 또 쉬는 시간에 자랑했죠, 또. 쉬는 시간에 자랑한 거 아니에요? 자랑했으니까 자꾸 물어보죠. 나 투자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말 시키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든 간에 될 만한 지역들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주변에 대한 영향들은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장기 투자인데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써봤어요. 그냥 뭐 이거 다 학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냥 쓴 겁니다. 뭐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고, 뭐 골동품 같은 경우 그냥 시간 지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건축 그런 거죠, 그죠? 시간 지나면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래형 부동산, 이제 뭐 교통이 발전하거나 또는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 뭐 우리 예전에는 동대문 뭐 이렇게 전자타운 막 이런 상권이 이런 데들이 발전돼 있다가 점점 더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안 되고 온라인 쇼핑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렌드 변화를 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전혀 따라올 수 없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 전혀 따라올 수 없는 형태를 갖고 있는 부동산들. 홍콩 뭐 바다 조망되는 것들 100억, 그죠? 우리 지금 뭐 한강 조망되는 것들 조망권 값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망권 값이 10억은 일단 무조건 넘은 것 같아요. 10억은 넘었으니까 32평이 27억 하고 다른 동네들은 뭐 20억 정도 하고 뭐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강 조망권 값이. 이제 부자 동네일수록 조망권 값은 비싸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일수록 사치품을 그러니까 조망권은 사치잖아요. 집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LH에서 말하고 지금 뭐 정치인들 하는 소리가 집은 뭐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사는 곳이니 이상한 말장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먹고 살기 바쁠 때 하는 얘기고, 사는 곳 그냥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자본이 많을수록 사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쓸 데 없지만 사치품 비싸잖아요. 쓸 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다이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래하고 청소할 때 걸거적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 다이아 끼고 있으면 멋이 나는데 없는 사람이 빨래할 때 걸리잖아. 이게 다 찢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조망이 좋은데 왜 이렇게 싸냐, 뭐 어디냐, 뭐 덕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데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비슷한 물건이 나올 수 없는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도가 진행이 완료되는 지역들, 뭐 재개발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들의 요건에 의해서 뭐 신축이 불가능 지역들,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 뭐 예정이 확정될 곳들, 뭐 정책에 의한 효과 발생 가능한 것들,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뭐 중공업지역 역세권 개발 이런 데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게 부동산 투자하기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의 개발 발표들이 있고
그런 개발 발표들이 없어지지 않을 발표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변경되지 않는 발표들. 뭐 중공업 지역 개발도 그렇고, 중공업 지역, 뭐 서울에다 계속 제조업 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쵸? 서울 현재 토지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뭐 성수동 같은 데서 거기서 구두 만들고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 옛날에 다 철강 공장, 옷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철강을 만들고 있으면은 수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현재 땅값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개발이 대규모 예정되어 있는 곳들, 이렇게 다 확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하기가 너무 편한 게, 의심이 다들 많아서 너무 투자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를 안 사요. 지하철을 지가 타봐야 사. 네? 막 성수동, 서울숲, 막 고라니가 뛰놀게 만든다고 막 서울숲을 현대건설에서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안 사. 지가 고라니를 봐야 사. 얼마나 좋아요. 막 도로에 철판으로 다 덮어놓고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를 안 산다니까는? 아니야. 그걸 못 믿어. 돈은 맨날 없어요, 원래. 돈은 원래 맨날 없거든요. 네. 돈이 맨날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올라주는 속도가 돈 모이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못 사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돈을 모으려면 도망가 있잖아요, 부동산이. 그죠? 지금이야 대출을 규제를 하지만은 그전에는 지 오른 거에 대출을 받아서 다른 걸 또 사고 이게 훨씬 더 빨랐거든. 월급 모아봤자 얼마예요? 이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1억을 10년 동안 모았어요. 왜 투자 못하는지 알아요? 지가 열심히 1년 동안 10년 동안 1억을 모았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못 입고 안 쓰고 기어 있고 다 해가지고. 예? 그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을 모으는 데 1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투자하면은 1년 있다 1억을 또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요? 10년 동안 1억 벌었으면 1억은 그거보다 좀 더 나으면 되는 거고 그냥 좀 안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1억 갖고 단방에 무슨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눈은 이만큼 가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항상.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돈이 없는 거야. 차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안 사잖아요. 그냥 지 수준에 맞는 거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걸 하려다 보니까 맨날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제일 좋은 거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럼 맨날 없는 거야. 그냥 맨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그런지 알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겠는데 왜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변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해야 변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못 살았는데 또 뭐 까지면 어때? 또 그게 똑같지 뭐.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도전. 그죠? 그냥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런 것까지 너무 앞서가는 거고 뭐 저는 자동차 산업 발전하면서 서울 인근의 어떤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걸로 판단이 돼요. 제 생각에는 뭐 가평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들 그리고 뭐 경춘선 라인들 주변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그쪽이 다 자연환경 보전구역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힘들다 보니까 돈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환경에 대한 가치는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자율주행 결론은 끝을 보려고 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끝을 본다는 뜻은 결론은 굉장히 나이 든 사람도 편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환경이 좋은 곳에서 나이 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데가 경춘선 라인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쪽의 가치가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앞서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GTX 라인들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GTX 라인. 너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목숨은 걸지 않는 게 좋다. 막 삼성지구를 팔아야 되는데 막 GTX가 생길까봐 막 못 팔더라고요. 막 언제 생기냐 그러니까 뭐 2040 몇 년? 예? 예.
이제 비슷한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것들 이런 데들 지금 이미 다 올라 있죠, 그렇죠? 서울수 뭐 용산민족공원, 서리풀공원 주변, 서리풀공원 주변도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100억짜리들도 있어요. 서초동 방향으로. 네? 한강변 중점관리구역들 이런 데들도 비슷한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집 앞에 아무것도 못 짓고 내 집 뒤에 산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조경만 바뀌어도 조경만 달라도 아파트 가격 차이가 나는데 뒤에 산이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숲에 지금 뭐 대리마크로랑 지금 갤러리아 폴에 이런 것들이 100평짜리가 다 50억이에요. 50억. 그러면은 성수동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100평짜리 50억에 때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서울숲이 굉장히 큰 효과가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성수동보다 환경이 현재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합정동 같은 경우 메세나폴리스 이거 절반 가격으로 때려도 다 망했거든요. 절반 가격으로 때려도 안 나갔는데 숲이라는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강남이랑 인접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죠, 사실은. 그래서 그 주변들이 가격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변들이 앞으로 스타형 부동산이 아니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용산민족공원 주변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